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부고등학교 아이들 국영수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온유학원 선생님들이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대비를 좀 준비를 했고 좋은 결과를 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우리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 라이브를 켰고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영수 순서로 발표할 거라서 옆에 계신 강민재 선생님께서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네, 어부고 2학년 2학기 중간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얘기를 많이 할 건 없고 바로 중간 출제 요구로 좀 들어가서 제가 되나요? 네. 보시면 여기 시험 난이도 자체는 1학기 기말고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너무 쉬워가지고 좀 문제였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난도 조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이 한 92점 정도 예상하거든요. 92.34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나온 정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고 시험 범위 자체도 막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잘 공부를 하면 풀 수는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지문이나 혹은 수능 특강 지문만 출제된 게 아니라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제재나 소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문들이 많이 연계돼서 출제가 됐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항수는 이제 28문항인데 이 중에 좀 특징적인 건 인문사회 분야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18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4문항. 독서로는 실제로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지문이 많이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거에 비해서는 2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다. 이런 게 좀 특징적입니다. 성과는 일단 100점 맞은 학생 전교 1등으로 예상되고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1등급 인원 한 4명에서 5명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어가 제일 마지막은 아니고 그 전날이었지만 이제 주말에 끼어 있어서 학생들이 아직 점수를 다 주진 않아가지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요 정도 이제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2등급 이제 극초반 학생들도 꽤나 이제 많아요. 이제 3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서 아마 기말고사 때 학교 선생님 말로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말고사를 좀 잘 치면 2등급 극초반 학생들도 아마 등급이 좀 더 1등급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결국 이제 총평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면 아니요, 그다음 앞에 장이요. 네, 제가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빠르게 읽고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독서 지문이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신에 나올 때는 결국은 이제 스피드가 좀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문, 알고 있는 지문들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줬어야 됐고 뒤에 나오는 이제 기술 지문, 과학 기술 지문 중에 진동 센서 지문은 문제 변형이 거의 많이 안 됐습니다. 이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고 문제도 실제로 막 까다롭지 않았거든요. 거의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주는 게 중요했을 거고 인문사회 지문은 다양한 지문들이 연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들도 교과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군주론 같은 것들은 뒤에 나오는 이제 관중과 율곡의 통치론 혹은 뭐 이런 다른 부분들, 군주론의 다른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평이한 수준이었고 고3 평가원 수준의 어떤 기출문제를 섞은 게 아니고 EBS 수능 특강도 아니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그런 지문 위주로 거의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럼 점수를 어떻게 획득했어야 됐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 피지컬, 그러니까 수능적으로 독서 지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었어야 좀 더 정답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시험 범위인데 요거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뭐 독서론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지문에 있는 요런 많은 내용들, 수능 특강 독서 지문들. 근데 이제 요것들 중에
일부만 당연히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도 외부 지문을 많이 연계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물론 통으로 이제 새로 나온 것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기술 지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지문, 합평 지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제가 과제로도 많이 주고 연습을 많이 시켰던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생들 여러 번 봤었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시감도 있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독서 주요 문항 이제 11번에 14번 문제인데 요 지문이 이제 시험 범위 없었던 지문입니다. 위에 보시면 지문 전체가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 9월 학평 지문을 들고 왔다. 유명한 지문이거든요. 그 윈도우 송신한 얘기인데 뭐 고백엔 요거 나오는 지문입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크게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여줍니다. 뒤에 좀 넘겨주세요. 네, 지문. 네, 문제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단순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도 넘겨주시면 이게 보기에 이제 뭐 수신 검사, 데이터 보도 이렇게 쭉 순서에 따른 그 순서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지만, 네, 그 전입니다. 네,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원래 기출 지문에 있는 걸 바탕으로 조금만 문제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다. 물론 이제 이 지문을 풀어봤던 친구들 중에도 오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독서 지문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독서 지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 만큼 그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을 보시면 넘어가는. 네, 화면이 조금 오류가 있네요. 네. 5번, 7번으로 넘어가시면 네, 조금 느리네요.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 가나 다인데 가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지문인데 원래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문과는 다른 지문이긴 합니다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한 다른 지문을 가져오셨고 나하고 다른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군주로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만큼 다른 지문과 연계를 많이 시킬 수 있다. 특히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육아 사상과 많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변형 문제 풀고 직보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다른 육아 사상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제자백과 사상들을 가지고 오거나 그 중에서 육아 사상 혹은 뭐 조선의 성리학 체계 등을 가져와서 통치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거다. 이게 이제 사실 수능에서 요즘에 나오는 인문 철학 지문에서 융합 지문이 나오면 뭐 가는 동양, 뭐 나는 서양 이렇게 이제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좀 특징적인 건 사실 가나 지문만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다가 원래 융합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좀 들고 오셨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도 보시면 연계를 한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짧고 선택지도 딱히 이렇게 막 심화돼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 일치 불일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사실은 이번 그 와부고 2학년 독서 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학교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 학생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평가를 하는 건 학교의 재량이고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문제에 대한 이의나 이의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기본적인 어떤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문제은행에서 출제됐다라는 것들도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인지만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디에서 출제됐든지 간에 어쨌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 실력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이 이제 기말고사 치고 나면 곧 수능이고요. 수시로 가시든 최저를 맞추시든 아니면 정시로 가시든 간에 지금 와보고 2학년 2학기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는
단순히 내신은 아니고 수능을 어느 정도 넘볼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고3 평가원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을 계속 매주 드리고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신 기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1학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 지문도 수능 특강에 나오는 독서 지문들이 조금씩은 바뀌지만 제재나 소재 같은 것들, 내용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완전히 창조하는 건 없고 비슷하게 재창조되거나 변형되는 것들이 많은 만큼 관연도 수능 특강 지문들이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제재 적응력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개강 일정은 10월 14일에 개강을 할 거고 원래 하던 거 동일하게 정규 수업 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재원생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신 수업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독서 지출 지문 혹은 이제 매주마다 나가는 풀세트 모의고사 과제가 나갈 거니까 거기 충실하게 좀 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만 좀 오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내신을 암기해서만 풀 수 없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알았으니까 기본적인 실력을 기르는 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저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지금 라이브가 송출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녹화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저희 녹화본을 같이 올려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영어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어려웠습니다. 네, 방금 누가 돌린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넘겨주세요.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우선 1학기 기말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버전이 올라왔네요. 2학기 1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1차가 1학기 대비해서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난 시험에서는 90점대 중반 정도 맞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었던 게 이번에 80점 후반으로 좀 예상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3 범위가 이번에 드디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3 범위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2학기가 돼서야 들어와서 지문이 자체적으로 좀 추상적이거나 그 논리가 복잡한 것들이 혹은 표현이 좀 모호한 것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보다 범위도 훨씬 많아졌어요. 특히 외부 지문 소설 같은 것들을 갖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참 뭐 인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좀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고3 모의고사 범위 거기다 원래 하던 고2 모의고사 범위에다가 교과서까지 그리고 교과서 연계 지문까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요번에 그 와부고등학교 관내에서 학교 시험이 제일 빨랐잖아요. 그래서 양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더 어려워졌는데 문제도 까다롭게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정신 없었던 시험이다. 너무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등급 컷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우리 학원 재원생들이 워낙 또 꾸준히 열심히 해줘서 1학년도 그렇지만 2학년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부 2학년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부 2학년 중간 출제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래서 저한테 수강생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래서 한 번에 막 질문이 쏟아져서 제가 오죽하면 저희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준 바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지문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23번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학생들이 풀기가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학생이 90점 이상 맞은 학생인데 A에서는 뭐 적절한 게 꽤 여러 개 있지만 B에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 특히 3번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 지문 내에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학생들이 어떤 공감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을까? 오해했다면 저걸 답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23번은 뭐 거의 다 틀린 이게 막 정확하게 맞춘 학생이 없는 그런 문제이라서 뭐 이의 제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사실 되게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출제 방향이 아주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다음 장 보시면 되게 의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만 문제를 많이 낸 문법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를테면 지금 1번 선택지에 보면 rest 같은 경우가 주어가 동사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로서 쓰이는 rest인데 뭐 과거에는 좀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주지 않다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어원이기 때문에 withhold A to B를 쓰면 안 되고 A from B를 써야 되는 그런 좀 특이한 단어였어요. 한국말로 직역을 했을 때 직역이 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하신 걸 보면 확실히 선생님들은 알죠.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건 100% 공부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할 만한 부분들을 전부 다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출제를 했고 다음 장 보시면 출제 유형 중에서 이렇게 영영풀이를 내는 경우는 많은데 이 문장 이 지문 내에서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고 사실 어디까지가 지문 안에서 봐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지문 안에서 이 단어가 해석될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까지 조금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문제가 출제돼서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억울함을 많이 토로해요.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맞추냐.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뭐 그거를 답으로 찍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어려웠다. 이건 조금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찍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들이 몇몇 문제가 좀 출제돼서 평균적으로 한 5점에서 6점 정도,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등급컷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도 서술형은 좀 할만했어요. 이거 좀 약간 재밌는 포인트인데 지금 조건을 보시면 한 문장에 우리말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혹시 미국인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말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주장을 하든 명확성과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말로 서술하는 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요번에도 A, B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혼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A에서는 세 단어 이하로 어구를 채우는 것이었고 B에서는 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작성하는 부분이어서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우리 학생들이 빠른 내신 타이밍을 좀 가져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와부고등학교가 워낙 수능 연계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내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하는 것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신 공부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향후 2주간 와부고등학교 기출어법을 좀 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우리 또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그리고 국어도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싹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료로는 와보고 2학년 역대 기출 어법 학습하면서 어떤 출제 의도라든지 혹은 그것에 대한 파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이미 다 한번 겪었지만 다시 한번 와보고 기출을 가지고 겪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10월 내내는 계속 모의고사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습되지 않은 지문,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게 독해력인데 내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자꾸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온 거라서 해석 안 돼. 이 세상에 공부하고 보는 글이 더 많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의고사 학습을 그래도 10월 중에는 좀 꾸준히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고 결국에는 뭔가 한 번에 빡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받아서 이번 와보고 2학년 미적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학원에는 이제 확통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없고 대부분 이과 학생들의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제일 많아서 일단은 미적분 시험 얘기 드리고 기하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미적분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딱 좀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등급 싸움이 많이 치열해졌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슬슬 좀 정시로 돌리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만한데 아예 탈락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아예 버린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분 자체를 일단 문과 학생들은 선택을 안 하고 뭐 확통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도 하고 해서 보시면 평균이랑 평균은 더 내려갔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 컷은 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원스투에 비해서 확실히 2학기가 되면서 그게 확실히 나뉘는구나가 좀 잘 보였던 시험이었고요. 시험 자체는 하에서 중난이도 문제들이 그래도 앞번호 때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하에서 중 문제, 정말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도 한 레벨 2까지는 내가 다 풀 수 있다 정도로만 했어도 한 이제 2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화낼 테니까 한 3등급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위에 1, 2등급이 되게 변별을 하려면 요것들은 이제 난이도 상문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었고 대부분 이제 연계도 안 되고 외부 문항이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1등급이 변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부교재랑 이제 교과서에서 연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앞부분에서 나온 것들은 정말 쉬운 문제들, 이런 거 그냥 이제 실수해서 틀렸다고 해도 혼나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런 것들 부교재에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했던 뭐 레벨 2나 레벨 3의 문제들이 좀 골고루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요거는 이제 요번 부교재 수특에서 레벨 3 문항 중에서도 아이들이 시험 딱 직전에서도 제일 어려워서 이 문제는 저는 나와도 못 풀 것 같아요 했던, 제가 나오면 넌 1등급 목표만 풀고 2등급이나 그 밑에 목표면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문제도 거의 숫자도 거의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가 돼서 실제로 1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풀었고 아닌 친구들은 뭐 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명확하게 네, 그렇게 나왔고 요거는 이제 영악하다. 네, 그리고 레벨 2 문제가 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멋있게 푸는 거 가르쳐 줬으니까 애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문항들인데 이 외부 문항들이 1학기 때도 그렇고 뭐 작년 수특, 작년 수완, 그리고 좀 오래된 기출 문제들에서 출제를 많이 여기저기서 찾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작년 수능 완성인데 여기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요것도 이제 작년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요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또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작년 수특이랑 수완을 다 사서 그것도 다 풀고 모든 기출도 다 풀고 막 뭐도 찾아서 풀고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와보고에서 아이들을 고3 수준의 문제들까지 풀 수 있게,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서 좀 저도 사실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킬 때 무조건 뭐 기출 고3 수준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좋은 출제 방향으로 계속 잘 출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의고사들을 좀 꾸준히 기출문제들도 풀고 했던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변형 자체도 까다롭게 변형되지 않고 정말 대놓고 누가 봐도 이 문제에서 숫자만 딱 바꾸거나 아니면 아주 살짝의 조건만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진짜로 문제 푸는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 물론 난이도가 막 쉽다고 할 수는 없죠. 레벨 3 문제들은 특히 몇몇 문제들은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진짜 완벽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교재 양 자체가 적잖아요, 얘들아. 적잖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스타일로, 그러니까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학습에 대해서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강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1학기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교과서가 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적분이라는 과목 특성상 수원수투에 비해서 아이들이 교과서 풀면서 이거 교과서인데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들을 막 직전 보강 때 막 와가지고 질문하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그거까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학기 끝나고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등급, 4등급 때 친구들은 내신을 병행하고 이제 5등급 이하는 슬슬 버리고 정시해라. 그래서 정시를 해야 하는 형태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도 사실 뭐 상위권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냥 지금 슬슬 조금 수시를 힘을 빼고 정시 위주로 가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랑 상담하에 그래도 어쨌든 미적분을 수능 선택을 할 거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미적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지금 미적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수원수투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수원수투부터 끌어올리자 하고 수원수투 하면서 미적분은 좀 가볍게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내가 좀 판단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찾아와서 항상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원수투가 너무 시급한 친구들은 지금 수원수투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원수투를 조금씩 다져 놓으면 미적분도 자연스럽게 훨씬 할만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아마 와보고에 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하 얘기 아까 짧게만 한다 그랬는데 정말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부교재랑 부교재도 심지어 레벨 3는 빠졌잖아요. 수특 레벨 2까지. 그리고 교과서 정도 풀 수 있을 만큼 공부하면 되고, 사실 저희 학원 재원생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 지금 2학년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작년 기출 풀어보더니 큰일 났다, 망했다, 나 기하 B 나오겠는데? 막 이러더니 실제 시험 가서는 되게 잘 풀고 왔어요. 또 전교에 100점이 2명밖에 없는데 그랬다. 저희 또 재원생들인데 다 그냥 막 걱정하고 가더니 막 가가지고 쉽던데요? 이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기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미적분이 이제 문제죠. 미적분 다들 이제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보다 한 2배, 2.5배 정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다만 그래도 우리 중간고사 워낙 빨랐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한 2번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부교재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나오니까 그동안 진짜 좀 물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싶이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있었어서 그 친구들 좀
제가 더 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개념 차근차근 당연히 할 거고요. 그 처음에 개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바퀴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부교재랑 실전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건 진짜 못 하겠는데 제가 2학년 친구들한테 사실 진짜 애정이 좀 각별해요. 제가 맡은 첫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뭐 후배들이기도 하고 이건 완전 또 저도 개인적인 넋두리가 될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의 완전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통틀어서 2학년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뭔가 사이에 딱 껴가지고 이제 곧 고3인데 오히려 고3 때는 이제 정말 그 지금 쉴 수도 없고 무조건 달려야 되니까 달리느라 바빴는데 고2 때는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고2 때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었던 기억들이 나서 그리고 또 우리 예쁜 제자들이 막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애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가는 뭔가 그런 거가 슬슬 좀 보이니까 막 지쳐서 막 좀 포기하려는 애들도 보이고 하니까 그게 되게 안쓰러워서 제가 뭐 작년부터 아이들한테 손편지를 이렇게 시험 기간마다 하나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많이 감성적으로 써서 애들이 너무 너무 오글거린다고 막 그랬어가지고 제가 넣었다가 지금 뭔가 부끄러워서 못 넘기고 있는데 그냥 학생들한테 지금 힘든 게 사실 당연한 시기고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데 뭐 언제든지 제가 옆에 뭐 선배로서 또는 뭐 선생님으로서 있으니까 찾아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 학생들의 상담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줄 테니까 좀 힘내서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국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쪽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저희 학생들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T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F가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주범이 있었네요. 여기는 힘내달라 그러고 저는 좀 한 글자라도 더 봐달라라는 어떤 저는 간곡한 부탁. 전 넋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념무상으로 그냥 정진합시다. 네, 그래서 저도 뭐 학생들이 2학년 때, 1학년 때 그냥 멋모르고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당연히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으니까 2학년 때 지금 2학년 또 막바지인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본인들이 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저도 넋두리를 저도 모르게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2학년 상대평가 내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최대의 성과를 뽑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 만들고요.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 독려하고 푸시하면서 열심히 학생들 공부시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아니어서 아쉽게 질문을 못 받았는데 언제든지 학원이나 저희 각 과목별 선생님 저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